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이제 먼 얘기가 아닙니다. 금요일에 3단계로 격상이 될 것이란 거짓 뉴스가 돌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신중히 고민하고 있지만 이미 3단계 조건을 넘어섰는데도 너무 신중을 기한다며 늑장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대문구가 청렴 관련 뮤직비디오 제작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의회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회 구정질문 내용 살펴봅니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한양대 기숙사 신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상생학사 확대 운영 등 공실 활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주민 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지방정부와 의회의 구성 방식과 형태도 주민들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내년 예산이 9조 7천억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기초학력 증진과 입학준비금,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중점 지원됩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신규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감염 확산세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17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14명으로 집계됩니다. 네. 사망자도 잇따랐는데 어제 하루 사이 22명이 숨지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가장 높은 수의 일일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나 직장과 소모임에서 발생한 일상 감염에서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까지 전방위적인 형태의 확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가속화하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도 점차 한계에 봉착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까지 높이고 14일부터는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며 감염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 사례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은퇴하거나 휴직하고 있는 의료 인력들을 겨냥해 봉사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잇따른 감염 확산으로 정부 차원의 진료 수요가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가정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대문구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청렴 뮤직비디오 제작비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뮤직비디오 제작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한 데다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이 관련 내용 조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 30명이 참가해 만든 청렴을 주제로 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올해 1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뮤비는 현재 조회수 4천여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를 참고해 내년도 예산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뮤비 제작 비용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제작 방법이나 횟수 등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의 구정질문에선 뮤비 제작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렴 관련 뮤비는 따로 제작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서울시와 권익위원회 등에 넘치는 데다 사람들의 관심도 적어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서울시 영상 가격이 1억에 계시거든요. 근데 현재 조회수가 4,500회. 우리 공직자들의 청년 관련해서 이런 걸 결국 활용을 하라고 하는 영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2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해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재개발 지역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합장 등의 비리가 난무하고 이 때문에 소송이 너무 빈번한 만큼 구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없어 매번 변호사 자문을 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구청 재개발 담당 과장이 1년마다 바뀌는 통에
주민들의 요구나 업무 처리에 대한 연계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집행 담당자들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지켜 나가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면 새로운 과장님 계시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1년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대부분의 의견에 공감하며 전담 변호사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근무시킬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장기간 근무했을 때에 이 조합이든지 이런 이런 쪽과 혹시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 있는 오히려 반대가 되지만 이런 사업의 투명성이나 또 정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분석을 오래 하지 않도록. 이날 구정질문에선 이외에도 윤유현 의원의 북가자동 소규모 주차장 설치, 유경선 의원의 홍은 1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건 등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한양대학교 기숙사 신축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성동구가 기숙사 건축 허가를 승인하면서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15년 한양대학교의 기숙사 추가 신축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엇갈리는 입장 속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숙사 건립은 수년째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동구가 기숙사 건축 허가를 승인하면서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성동구에 따르면 기숙사 신축 이후 공시를 우려했던 주민들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숙사 신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생존권에 좀 위협이 된다 그래서 강력히 반대를 하시면서 사실 한양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상생 방안을 주민과 설득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원만히 이제 합의를 이루고 지금 건축 허가가 나가게 됐는데요. 성동구가 제시한 공실 활용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반값 원룸으로 알려진 상생학사의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상생학사는 집주인이 방값을 조금 낮추고 LH와 한양대학교 그리고 성동구가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집주인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받고 학생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집을 구할 수 있게 된 것. 두 번째 공실 활용 방안은 공유 숙박시설로의 전환입니다. 단기나 장기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개조하거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티룸이나 스터디룸으로 리모델링해 대여하는 방안입니다. 최신 요새 트렌드인 파티룸이라든가 스터디룸 그런 것들을 공유 숙박시설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민 설득을 했고요. 내년 5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한양대학교 기숙사. 이곳엔 1,198명이 입소가 가능하고 기숙사 건물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쉼터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32년 만에 개정.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변화라며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큰 기대를 거는 것과는 달리 다른 정치적 이슈에 밀려 정작 지역 주민들의 관심에선 멀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정리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구성 방식이나 형태를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직선제를 유지하느냐 또는 의원 내각제 방식 등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하느냐를 주민이 직접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인 주민감사 청구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청구 연령 기준을 18세로 낮추고 청구 주민 인구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의원 겸직 금지 대상이 구체화되고 특히 윤리특위 운영 시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 구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에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국 인사권을 의회로 이관했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기존 광역에서 기초의회까지 확대됐는데 다만 정책 지원 인력의 경우 의원 2명당 1명으로 요구안보다 후퇴해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 지방의회가 처한 앞으로 미래 비전을 위해서도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정순에 필요하다는 걸 강하게 호소할 거고요. 그 호소가 들어지지 않으면 정수 내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서울시 의회는 거부할 겁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22개 구 136개 동 3분의 1의 동에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설립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것은 정말로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이번 법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역시 강화됐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내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9조 7,42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예산 10조 847억 원보다 3,428억 원 감소한 액수입니다. 주요 편성 예산은 먼저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기초학력 증진에 22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교복이나 원격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생활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입학 준비금에 205억 원이 편성됐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2,62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 원격 수업 플랫폼 지원과 ICT 활용 AI 융합 교육 등에도 예산이 집중 편성됐습니다. (9호선) 3단계 구간에 설치된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이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방치돼 있기 때문인데요. 설치하는데 71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통유리 설치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상과 연결된 엘리베이터로 지하에 자전거를 주차하는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카드를 접촉하면 작동되는 원리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시민들도 자전거 주차장이 작동하는 모습을 본 것이 까마득합니다. 작동이 되는 것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석촌역 7번 출구에 있는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작동을 하지 않다 보니 자전거들이 길가에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9호선 지하철역 입구에 설치된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이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고장난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한 대당 120대에서 200대 안팎의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8개소의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예산 7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운영 1년 만에 고장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 9호선 3단계 구간의 개통과 함께 송파구와 강동구 등 6개 지하철역에 걸쳐 총 8개의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됐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운영 1년 차가 넘어가기 시작한 올해 초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송파구 석촌역, 한성백제역 등 5개의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이 고장으로 작동을 멈췄지만 수리나 보수 작업 없이 1년 가까이 방치돼 있는 겁니다. 관리 주체인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1월까지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고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부실 운영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 차원의 보다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는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6개 역 중에서 4개 역이 아마 고장으로 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선 선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아마 이거 수리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호선 3단계 구간의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유지 보수에 올 한 해 동안 들어간 예산은 2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중구청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기획과 자문 역할을 하는 정책특별보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정책 특보를 지낸 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수시로 구청에 정책 자문을 하면서 자문료까지 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의회에선 구청장 전임 정책특보의 구정 자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27회에 걸쳐 정책 자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에는 공휴일인 토요일에도 자문을 했는데 이렇게 매번 2-3시간, 시간당 5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청의 상설 자문 기구인 미래중구포럼에 위원이 당사자 1인밖에 없는 정책자문 특별보좌관 분과를 신설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특혜라는 주장입니다. 전임 정책특보에게만 중구청 내부 방침을 특별히 정하여 1,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정하고 1회에 10에서 15만 원씩 시간당 한 5만 원꼴 됩니다. 총 27회여서 280여만 원 지급한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특혜를 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자문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국민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부대 전략과제 25개 사업을 하는데 대단히 필요한 사람이고 해당 기간 동안 자문한 부서만 20여 개. 구청장의 전략과제 모니터링이라는 명목으로 동정부 돌봄 프로그램은 물론 전문가 용역을 거친 조직 개편 문제까지 대부분의 부서에 참여하고 있어 과도한 구정 개입이라는 지적입니다. 전임 정책특보가 구정 대도의 정책 자문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현 정책특보는 그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구정 개입이라고 밝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전문으로 우리 구청 자문만 해달라고 요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또 권한을 넘어서서 직원들이 위축되거나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도록. 현재 중구청은 연간 8,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정책특보를 두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최근 강동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사무국의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해 위법 소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규칙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 직원 사유화란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6월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의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의원 전원이 동의한 안건으로 진선미 구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사무분장 규칙 개정 권한을 의원이 행사했다는 것에 현재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 규칙을 개정한 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개정이 된 거라고 하면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 사안이거든요. 규칙 개정 과정에 더해 내용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이 개정된 규칙에 따라 의원의 의정 활동을 돕고 민원 처리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주로 소관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소관 사항에 관해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는 등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의 한 전문위원은 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진선미 의원이 직원을 사유하기 위해 무리하게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단순 민원 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 때문에 진 의원이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 의원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강동구의회는 전문위원회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사무분장 규칙의 포괄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업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 추진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전문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 갑질 피해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규칙 개정이 직원의 사유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좌관을 쓸 수 없는 입장이고 본인이 보좌를 받고 싶은 마음에 전문위원을 활용하고자 이 규칙 개정까지 하면서 진선미 의원은 해당 전문위원이 업무 분장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의원 갑질과 관련해 강동구청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구의원이 개인 비서처럼 전문위원을 다뤄온 것도 모자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타 자치구의 전현직 전문위원과 의회 관계자 등도 민원과 관련해 전문위원을 통해 관련 부서와 소통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 규칙 개정까지 한 것은 선을 넘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한 강동구의원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개정안에 동의는 했지만 전문위원을 개인 비서처럼 이용한 것은 의원의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강동구가 천호 3동과 상일동 일대를 대상으로 골목길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형 골목길 재생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앞으로 천호 3동 성안로 31길과 상일동 구천면로 100길 일대 재생 사업이 시행됩니다. 사업비로 3년간 총 22억 원이 투입되며 도로와 담장 정비, 야시장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사업은 내년 시작해 2023년 마무리됩니다. 중랑구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의회에 제출된 2021년도 중랑구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531억 원 증가한 총 8,07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7,85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약 213억 원으로 예산 총계로는 자치구 7위 수준입니다. 예결위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오늘 아침 역시 매서운 칼바람이 이어졌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조금씩 올라 내일은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오늘 밤엔 수도권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빙판길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